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023년 광주 전남 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사업 설명회 시작 전 PC나 스마트폰의 소리 테스트 그리고 화면 테스트를 모두 완료해 주시고요. 사전에 주신 질의응답 외의 추가 질문은 이 채팅창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상상 넘어 시작되는 새로운 내일. ICT 융복합 콘텐츠로 만들어가는 혁신의 시작. 여기는 사람과 문화, 그리고 기술이 하나 되어 지금과 다른 내일이 시작되는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전남의 문화유산을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가는 ICT 융복합을 통한 창조산업의 리더.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정보문화산업의 베이스 캠프로 창의력과 상상력에 ICT 옷을 입혀 더 많은 기업과 사람을 키우는 좋은 일자리 창출 기관으로 상생과 공유, 협력을 통한 혁신하는 진흥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전남에 맞는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ICT 제작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자의 힘이 되고자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활동을 지원하고 실습형 창업 교육은 물론 미래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을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준비와 함께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너지 신산업, 농수 축산업과 연계한 ICT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번역별 ICT 산업 육성 거점 기관을 운영해 기업에 힘은 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가는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 전남 혁신도시 빛가람동에 위치한 본원을 기반으로 실감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전남 실감 미디어 산업지원센터와 전남 VR, AR 제작 거점 센터,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육성을 위한 광주 전남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와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전남센터를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의 콘텐츠 기업을 키워가는 전남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와 전남 글로벌 게임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에 위치하고 있는 목포 벤처 문화산업지원센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남 저작권 서비스 센터, 1인 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장년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는 전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소조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첨단 장비와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 전남 유틸리티 자원 공유센터. 마지막으로 순천과 광양에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고 지원하는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과 광양 메이커 스페이스 등 모두 15개의 시설이 다양한 지원 시설과 함께 ICT 융복합 분야의 기업을 지원하고 협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3년 광주 전남 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2월은 우리 곁에 오고 있는 봄을 기다리는 달이죠. 이 봄을 기다리는 설렘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2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광주 전남 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에 저의 진행으로 더 따뜻하게 녹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록 모니터 밖에 계시지만요. 따뜻한 박수와 환한 미소로 오늘 행사를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2023년 지원사업 정책의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행정 절차를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부서별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광주 전남의 우수한 콘텐츠 기업의 참여를 독려드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서 지원 사업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데요.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시간을 내어서 참여해 주신 모든 기업 대표님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간은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절차 및 방법, 또 전남 지식재산센터의 2023년 지원사업 설명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2부에서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콘텐츠진흥본부 지원사업, ICT 융합본부 지원사업, 일자리 추진실 지원사업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 올해에도 정말 다양한 정책 지원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보고 계시는 지역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귀 기울여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광주 전남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 지역본부의 정성택 팀장님께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성택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정성택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중진공은 인력 양성, 진단, 컨설팅, 정책 자금, 수출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입니다. 다양한 산업이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정책 자금 융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자금의 정책 목적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 초기 기업 등에 중점 지원하고 생산 파급 효과와 고용 흡수력이 높은 혁신 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으로는 고용이나 수출, 시설 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3고 리스크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운전자금 60%, 시설자금 40%로 해서 기업들이 생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전자금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사업성 평가를 통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대 신용 중심으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으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가하면서 어떤 기업들에게 많은 질문들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은 평가하는 데 마음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산을 수도권 60, 수도권 40, 지방 60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자금 규모입니다. 사업은 창업자금부터 긴급 경영 안정까지 5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으며 내역사업으로는 13개의 꼭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총액은 4조 9천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기업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정책자금의 금리인데 저희 중진공의 정책자금 금리는 기준금리와 사업별 가강금리가 합해서 금리가 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진공도 중진채라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금리는 3.2%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업별 기준금리 그룹을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A그룹은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자금에 대해서는 기준금리에서 0.3%포인트를 차감해서 금리가 산출이 되고요. B그룹 같은 경우는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재창업, 사업전환 또는 이제 구조 개선 자금 등이 은 B그룹으로서 기준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 유망 자금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 자금, 넷째로 유망 기업 같은 경우는 C그룹으로 통해서 여기에는 정책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0.5%포인트가 가점이 포인트가 플러스가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평가 등급에 따라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금리가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절차인데요. 저희 중진공도 모든 정책자금을 온라인으로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온라인상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업의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은 정책 우선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정책 우선도는 정책 목적에 따라서 수출이나 고용을 많이 창출한 기업들이 많은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우선도 평가가 끝나면은 온라인 융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온라인 이제 융자 신청을 하면 그 이후에 사전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사전 상담을 거치고 나서 결격 사유라든지 조건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권한을 부여를 해드리거든요. 이제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드리면은 기업은 온라인으로 정책 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후에 저희가 기업을 내방을 해서 기업을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신용 등급이 이상이 나오면은 저희가 직접 대출 또는 대리 대출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융자 제한 대상인데요. 여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참고하시고 5번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제외가 되거든요. 이거는 금년도부터 저희가 제조업은 종업원 수에 관계가 없지만 유통이라든지 도소매 쪽은 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만 저희 정책 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은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돼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노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셔야 될 게 15번 최근 5년간 정책 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기업들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의 대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들은 융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집행 방식인데요. 정책자금은 투 트랙으로 저희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 진단하고 일반 지원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반 지원 같은 경우는 온라인 융자 신청서를 저희가 가지고 기업을 내방해서 일반 평가를 하는 거고, 종합진단 같은 경우는 기업을 분석을 해가지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정책 자금이라든지 수출 마케팅, 컨설팅 인력들의 어떤 정책 사업을 연계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종합 진단을 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이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제 정책 자금 제3자 부당 개입 금지인데 저희는 신청서에 굉장히 높은 어떤 업체의 어떤 장문 실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만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중요한 거는 저희가 기업을 내방을 해서 현장 보고 대표자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금의 의사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가 필요가 없는데 컨설팅이라든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브로커를 좀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래도 힘들다면은 밑에 보면은 전담 콜센터라든지 융자 신청서 작성 도우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3자 부당 개입 제재 기준인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제3자 부당 개입이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부당 개입 행위자는 형사 고소나 고발을 당할 수가 있고요. 부당 개입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융자 자금을 조기 회수 또는 향후 3년간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절대 어떤 브로커라든지를 활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금별 세부 내용인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은 기업의 업력이 7년 미만인 기업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는 창업이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금리에서 0.3% 포인트가 차감이 되고요.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대출 기간이 4년 거치 6년 분할 상환으로 10년이고 운전 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5년이 되겠습니다. 신용 대출일 경우에는 4년 거치가 아니고 3년 거치가 되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잔액 기준으로 60억 이내이고요. 지방 소재 기업은 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인데요. 이 자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조건이 있는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업력이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면은 해당이 되는데요. 조건이 좋습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로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만 39세 미만의 어떤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고 싶거나 하면은 이 자금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은 허들이 좀 낮습니다. 다음은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으로요. 융자 대상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 또는 지적재산 등록 기술이라든지 벤처나 이노비즈를 보유하면서 개발한 제품을 양산화시키게 할 때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대출 금리라든지 대출 기간은 창업 자금이라고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인데요. 내수 기업 또는 수출 초보 기업이 수출을 1불에서 10만 불 미만의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이면은 융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는 디지털 수출 기업화,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이면은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 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연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 내에 수출 기업의 글로벌 사업화인데요. 이거는 수출 실적이 좀 전에 했던 것은 10만 불 미만이었는데 이 자금 같은 경우는 10만 불 이상의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출 기업의 글로벌 사업도 저희가 직대로 활용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 적은 예산으로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리 대출로 2차 보전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이 자금은 집행이 될 건데요. 3월 중에 자세한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성장 기반 자금입니다. 신성장 기반 자금 융자 대상이 혁신성장 지원 자금,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
넷째로 유망기업 지원자금, 스케일업 금융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신성장 기반 자금은 7년 이상의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이것은 시설 자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투자하는 기업이 운전 자금이 필요할 때 시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인데요. 융자 대상은 스마트 공장 추진 기업 중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또는 스마트 공장 등 ICT 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 설비 도입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로 유망 기업 지원 자금인데요.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나 환경전화, 그린 분야 기술 사업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면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업 금융 자금인데요. 이거는 지원 규모가 전체 600억 원이고 이거는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자산 유동화 방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케일업 금융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도약 자금입니다. 제도약 자금 같은 경우는 재창업이나 구조 개선, 사업 전환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제도약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창업 자금 같은 경우는 저신용자로 기업이 또는 사업 실패로 자금 조달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아래 요건을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 중인 분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 자금 지원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구조 개선 전용 자금은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기업 신용 위험 평가 결과가 ABC 등급이고 은행에서 추천한 기업들이면은 저희가 구조 개선 전용 자금을 은행과 같이 코웍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전환 자금인데요. 이 사업 전환 자금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인 기업이고 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이 해당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가전으로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이 사업 전환 자금을 활용하시면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긴급 경영 안정 자금입니다.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경영 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 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융자 대상은 시장, 군수나 또는 구청장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제출 서류가 있거나 또는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이 경영 애로를 당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환 청구권 없는 매출 팩토링 자금인데요. 이 자금은 작년 하반기에 시범 사업을 통해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판매 기업이 구매 기업에게 물품을 제공하면은 구매 기업이 매출 채권을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은 판매 기업은 중진공에게 매출 채권을 양도를 하고 구매 기업은 네 번째로 채권 양도 승낙을 해줍니다. 그러면 중진공은 판매 기업에게 매출 채권 팩토링 금융 제공을 해주고 중진공은
구매 기업에게서 대금을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기업은 구매 기업이 부실이 나더라도 상환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을 위해서 어떤 판매 기업이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성택 팀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추가로 몇 가지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봐주시는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요약을 해서 좀 한마디만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정책자금에 대해서 문턱이 높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결코 문턱이 높지 않고요. 언제든지 저희 그 광주 지역 본부는 위치가 상무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지구에 오실 때라든지 언제든지 오면서 들려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하면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신데 잘 들으셨죠?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서 들르셔서 차 한잔 하시고 좀 고민 상담도 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청년 전용 창업기금 설명 중에서 기타 업종은 대출 한도가 1억 원 이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 기타 업종에는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타 업종은 이제 제조업 중심이 아닌 어떤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요.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은 창업 초기에 청년 창업 자금 꼭지에서 자금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다시 중진공에 또 창업 기반 자금을 대출을 받으시면은 성장 사다리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이 중소기업 분들에게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성택 팀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팀장님께서 하신 말씀 잘 기억하셔서요. 이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깊게 가지시고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거는 네, 많이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